안녕하십니까. 사드철의 성주촛불 574일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태풍의 영향 그리고 장마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부터 한 1, 2분 있으면 집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또 자리를 가득 비워주신 우리 성주평화 촛불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차가 한 대 있지. 이분은 또 식사로 멀리 가셔가지고 오늘 차를 못 뺀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셨는데 저 아직도 뒤에 차가 몇 대 더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1차 1회 있으면 집회 모이는데 그죠? 이제 촛불님들도 다 본인의 원래 삶으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좀 많이 숫자가 줄어든 게 사실이고 또 현실입니다. 네. 그래도 해야겠지요. 자, 사드 배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575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번엔 행진곡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성동영에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드 대신 평화. 사드 대신 통일. 사드 대신 통일. 사드 뽑고 철망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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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모두 앉아 주십시오. 예, 구호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사드 뽑고 철망 뽑자로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망 다들 아시겠지요? 예, 38선을 가로지르고 있는 그 철조망을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사드 대신 남북통일, 뭐 사드 가고 평화오라 이런 구호보다는 조금 이제는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사회자가 개인적인 의지로 바꿨는데 문제가 된다면 또 바꾸겠습니다. 문제가 안 된다면 그대로 가고 또 이재동 사회자님은 또 이재동 사회자님 또 나름대로 또 바꾸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풍 뿌라삐룬 맞습니까? 예. 하여튼 태풍 비의 신인가 물의 신인가 그 태풍이 한반도를 가로지른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대한해협을 가로지른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내륙을 관통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해안가에는 그래도 지금 뭐 많은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좀 주의를 많이 기울이라고 한다는데 부디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큰 사고 없이 희생자 없이 무사히 다 지나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지난 밤부터 해가지고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 피해는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예? 많아요. 아니 여기 계시는 우리 촛불님들 말입니다. 촛불님들은 비 피해 많이 없으시죠? 예. 전국적으로 막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차도 침수 당하고 이랬는데 참 그분들 어떻게든 뭐 자연의 힘이란 거는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다, 불가항력이다라는 것도 절실히 느끼는 이런 또 작은 재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더 이상의 피해와 희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또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75회차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이제 미천이 거의 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항상 고민을 하십니다. 저보고 야 오늘 무슨 얘기할꼬? 라고 물어보시는데 전들 압니까? 그래도 오늘 오십니다. 사드 배치철의 성주 투쟁의 김충환 위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이면은 2년인데 그죠? 2년 동안 매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오늘 뭐 미국 인터넷 뉴스에서는 9월 달에 유엔 총회가 열릴 때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서 뭐 회의를 북미 회담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쯤 되면은 뭔가 또 한 단계 진척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투쟁위원회 하는 날인데요. 투쟁위원회는 당분간 구체적인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고 이제 투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매주 한 번씩 하는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회의는 지난 선거 때 출마한 적이 있는 후보님들이 오늘 무슨 모임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후보님들 오늘 회의를 해주시고 투쟁위는 당분간 주요 안건이 나올 때까지는 수시로 매주 하던 것을 이제는 안건이 있을 때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새로운 성주 군수님이 7월 2일 취임을 하자마자
소승이 방문을 했는데 물론 뭐 사드를 철회시키는 대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드로 인한 주민들의 민심을 좀 도닥이고 화합한다 이런 취지에서 가셨는데 오늘 또 아침에 지정 폐기물 처리장을 또 갔어요. 갔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출발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중앙정부에 그 일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복지부동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는 거죠.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그걸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혁신을 한다고 했을 때 첫 해에 혁신안을 만들어 와서 1등을 받은 공무원이 관세청 6급 공무원이에요. 관세청 6급 공무원인데 뭐를 가져와서 받았냐 하면요. 인천공항에 출입국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요. 출국하는 데서 심사하는 관세청에서 심사하는 요원과 입국하는 데서 심사하는 요원들이 직원들이 오전에도 여기 5명 여기 5명 이렇게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오전에는 출국만 있는 거예요. 출국만. 근데 이제 출국 입국이니까 딱 똑같이 5명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배치한 거죠. 그러면 오전에는 입국은 노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얘는 바쁜 거예요. 바쁜데 이게 소수의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광객들이 나가는데 계속 업무가 지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6급 공무원이 생각했는 게 뭔가 하면은 오전에는 여기는 한 명만 두고 입국은 별로 없으니까 나머지는 일로 배치하고 오후에는 일로 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관리 업무가 그렇게 딱 배치하고 나서 이게 이제 출국하고 입국하는 시간을 조절하니까 거의 뭐 10시간이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아니 여기는 놀고 여기는 일하는데 여기 사람 오전에는 일로 땡기고 입국이 많을 때 오후에는 일로 땡기고 이러면 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예요. 그래서 그거를 고쳐서 1등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공무원은 뭐 되는 대로 오전은 좀 바쁘고 오후에는 놀고 이런 식의 거기에 관행으로 젖어 있으면은 바뀌지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변화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편해진 게 아니고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농지에 건축을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농림부의 규정이에요. 근데 건설교통부에서는 농지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허가를 해준다 해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농지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해요. 하는데 허가는 받았잖아요.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농지에서 짓다고 벌금을 때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규정이 부처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농림부에 아니 건교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농림부에서 농림부 규정에서는 이건 허가 안 나는 거다. 잘못됐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교부하고 농림부하고 어긋나는 규정이니까 고쳐줘야 되는데 공무원이 관행대로 하고 복지부동 하니까 이거는 그냥 벌금만 때리는 거예요. 건교부선 허가해 줬는데 그럼 누가 당해요? 국민들이 당하잖아요. 허가받아가 했는데 농림부에서 벌금 때리니까 의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 규정을 어떻게든 바꾸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뭘 내가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규정상 안 돼. 규정이 잘못된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박정희 정권 때 만드는 규정이
지금 시대가 50년 변했는데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공복으로서의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규정이 되기 때문 아닙니다. 규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정 폐기물 처리장에 갔는데 뭐 위에 이제 이게 덮어놨는 비닐류가 찢어져가 보니까 성면도 나오고 뭐 컴퓨터 칩도 나오고 펫타이어도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거기에 직접 폐기물 처리장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옷에 냄새가 악취가 배겨서 두통이 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냄새가 난다 해도 공무원들은 안 가본 거죠. 낮에 그냥 올라가 보지도 않고 둘러보고 왜 찢어졌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직접 신인구수가 올라가서 그 찢어진 걸 뒤집어고 온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없다? 아닌 거죠.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악취를 주민들을 위해서 없애기로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규정대로 업자가 제대로 채우고 제대로 조치를 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없으면은 업자를 구속시켜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지는 돈 벌어가 갚고. 그래서 조치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로 정말 주민의 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책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애들 이렇게 여기 성주에 이제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래 고등학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교육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참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독일에요. 독일에는 집을 짓는데 400년, 500년 이렇게 그 집이 가요. 그 이제 독일에 여행을 가거나 뭐 이래 유럽에 여행을 가면은 보통 건물이 300년, 400년은 그냥 그 보존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시골집, 우리 60년대, 70년대 시골집에서는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서로 양옥 다 짓잖아요. 근데 거기는 400년, 500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잘 짓기 때문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오면서 수리를 해서 살아요. 지붕이 뚫리면은 그 가장이 직접 지붕에서 고치고, 벽이 무너지면은 또 쌓고, 또 나무가 어디 썩어서 타면 나무를 갈고 계속 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수리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나라 이마트나 이런 것처럼 공구백화점이 있어요. 큰 건물을 지어놓고 모든 재료나 공구를 그 안에 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자식을 데리고 집에 뭐가 고장이 났다, 뭐 물이 샌다, 뭐 벽이 무너졌다 이러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요. 가서 이 지붕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공구가 필요하고, 이 나무를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 이런 대패나 망치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가 와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을 수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자식 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400년, 500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뭐를 생각할 수 있냐 하면요, 공부라는 것, 교육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제 인간이 되려면 인문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 이 의식주를 내 스스로 어떻게 갖고 가면서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집에 그 사람이 이 집이라는 공간을 살아보면요, 안방, 부엌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새는 아파트 구조와 옛날 우리 이 전통 집 구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남향으로 집을 짓는데 이런 게 조상의 지혜들이 다 가미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삶이 있고 자연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가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육이라는 것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삶에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학교에서 외우는 뭐 이런, 제가 수학 미적분을 배웠지만은
졸업하고 나서는 수학 미적분을 한 번도 써먹지 못하는 이런 교육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얼마 전에 영재 발굴단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수학을 대학 교수 수준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적분도 다 해요, 애가.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는. 그럼 그 사람은 수학을 해야 돼요, 그 아이는. 근데 바둑을 이래 뜨는 아들 보면요. 또 어릴 때부터 바둑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재미없는 걸 시키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미있는 거, 내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진짜 잘하고 하고 싶은 게 생기냐 하면 아니, 중학교 때 생길 수도 있고 고등학교 때 생길 수도 있어요. 늦게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다른 아이는 수학, 뭐 바둑, 뭐 피아노 뭐 하는데 우리 아이는 안 한다. 그럼 자꾸 걱정이 돼요. 비교가 되니까. 근데 그 아이는 초등학교 해갖고 천재라 하다가 나중에 이 천재가 아닌 아이가 많단 말이에요. 아, 내 아이는 좀 늦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돼요. 내 동생의 막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공부에 취미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를 딱 가갖고 3학년, 4학년을 하더니만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생이 내보고, 형님, 야, 대학원을 간대요. 보내라. 자기 하고 싶은데. 대학원을 간 거예요. 석사를 마치고는 작년에 또 박사를 한대요. 그 동생이, 야, 박사한테 보내라. 가가 늦게 물미가 터졌다. 공부 물미가. 대학교 가서 공부 물미가 터져가 자기가 전공하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시켜주면 된다고. 그래서 자식을 초조하게 부모가 초조해서 자식을 박탈할 필요는 없다. 때가 되면은 자기가 정말 재밌고 신나는 거를 빠져서 하게 돼 있다. 그게 일찍 오면 초등학교 올 수도 있고 늦게 오면 대학교 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유동인 대변하고 구속대 갔을 때 같이 구속된 친구가 김민석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자기 방을 이제 감옥에 한 방을 구경을 이제 그때는 문을 열어줘서 구경을 갔는데 벽에다가요. 이짝 벽에는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짝 찌개는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에 기대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를 보고 저기는 뭐 신의주 평양이 어떻고 저기는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것도 막 고민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반대편에 기대가지고 저기는 프랑스고 저기는 독일이고 이게 세계를 그냥 한눈에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상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나는 우물한 깨구리였구나. 근데 그 민석이라는 친구가 7개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있을 때 러시아 그 안에 같이 감옥에 있을 때 러시아를 공부를 혼자 해요. 한데 그 전에 벌써 일어, 중국어, 영어 막 이래갖고 7개국어를 마지막 이제 러시아를 한 거죠. 한국어까지 해가 이제 7개국어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게 보통 한 고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되면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 놓고 세계 뉴스 나오면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예를 들면 뉴스가 나오는데 어느 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 어느 나라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나라가 지도 찾아서 여기에 있다라 그렇게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내가 성주에 이 시골에서 자라서 대구 가서 대구서도 갇혀 있다가 감옥 가서 드디어 내가 우물한 깨울이라는 것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나와가지고는요 바로 지도센터에 가서 세계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를 사가 내 방에 내 컴퓨터 그 공부하는 방에다가 걸어놓고 예를 들면은 세계 무슨 여행 어디 뭐 스페인에 무슨 그 뭐 곳에 무슨 성지 걷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뭐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피레네山脈을 넘어서 뭐 어디까지 뭐 몇 800km를 걸어가니 이런 책을 읽으면은 지도 보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는 그런 게 지리학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세계로 아이들이 눈을 돌리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교육이 아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것이 내가 평생 우리 아이가 평생
학교 마치고 취직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외국에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이런 걸 가르친대요. 은행에 가서 저금 통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통장에 저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또 나중에 돈은 어떻게 찾는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진짜 생활에 필요한 거는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아들이 통장 가서 우체국에 가서 뭐 통장 만들어 온나 이러면 통장을 어떻게 모르잖아요. 부모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거는 부모가 가르쳐,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외국에는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럼 예를 들면은 군청 민원실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띄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아이의 교육은 초조할 필요가 없고 이 보는 눈을 세계로 넓혀줄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예를 들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때도 올 수도 있지만은 부산에서 저 유럽까지 기차 타고 가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벌써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계에서는 완전히 자유왕래가 될 수 있으니까 세계로 눈을 넓혀주고, 그리고 평생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게 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깜빡 가서 눈물을 펴주신 우리 사드 배치철의 성주투쟁이의 헌사위원장이신 김청영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김민석 그 깜빵 동기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그분 맞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도 깜빵 가서 많이 공부를 하셨구나.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조용한데 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 깜빵 갔다 오시면 물론 나쁜 짓 해가 가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가셔가지고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안 좋겠나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우리 이병환 성주 군수님이 7월 2일 어제 취임식을 하지 않고 태풍 프라피론 태풍이 온다고 하신 바람에 취임식을 취소하시고 인생을 돌보신다고 이제 다니셨습니다. 농로라든지 이제 비가 많이 왔었을 때 피해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상설 피해 지역 이런 곳을 다 시찰하시고, 또 오늘은 또 주민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그것도 방문하셨습니다. 잘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록 이틀 됐지만 국민이 군수다라고 외치신 그분이 이제 군수를 취임하시고 민생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바라는 그런 군수가 되지 않으실까. 잘하시면 언제까지 잘하시라고 큰 박수를 계속 쳐드릴 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병환 신임 군수님 지금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4년 동안 잘 해주시면 나머지 또 다른 4년도 저희가 지지를 해드리겠다. 네,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그 김총환 위원장님께서 교육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게 지금 교육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집사람하고 많이 다투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로 굉장히 많이 다투는데 나는 어릴 때 이렇게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잘 해줘야 안 되겠느냐, 우리 아이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집이다 하는데 우리 집에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 아이들이, 내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일인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은 집사람은 이런 얘기 합니다. 하고 싶어 하더라. 정말로 이게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해야 하니까 엄마가 좋아하더라 해서 하는가, 그걸 좀 다르다고 봅니다. 성적을 잘 받아오고 숙제를 잘 받아오고 잘해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한다 그러고, 공부를 안 하니까 너 왜 공부 안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공부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알기로 유럽에는 학생들한테 계산기를 준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구태할 필요가 없다. 계산기로 두드리면 되는데 왜 구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아이들은 구태 더하기 빼기 뭐 10자리 100자리 1000자리 만자리 이걸 가르칩니다. 그 시간에 계산기로 두드리면 얼마나 간단한 답을 나옵니까? 이게 어떻게 이 아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로 집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제 아이가 돈을 훔쳤을 때 돈을 훔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를 때리고 난 다음에 너를 잘못 가르친 이 아빠도 잘못시켰기 때문에 너도 아빠를 때려라. 그래서 저도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오른쪽 다리에 20방을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야 왼쪽에도 좀 때려주지 않으려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가오가 아버지 입장도 있어요 가지고 참고 20대를 맞았는데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오른쪽 한쪽만 20대를 맞아보십시오.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절대로 누구의 물건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욕을 했었을 때 또 가르쳤죠. 제 나름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욕을 안 합니다. 물론 저야 뭐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뭐 욕을 씁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지가 어른 됐을 때 지가 판단할 문제고 어린애들이 어린이답지 않은 행동이나 어린이답지 않은 애답지 않은 말을 했었을 때는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칭찬받는 세상이 아닐까라는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정말 교육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 스스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될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굉장히 못했지만 성주 군수 후보 한 나왔습니다. 네, 알죠? 성주 군수 후보로 한번 출마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삶이란 게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건강한 정신을 갖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영어 단어 좀 많이 외우고 시험 성적 잘 받고 하는 거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교육의 문제라고 보지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지 줄을 쫙 세워가지고 제일 똑똑한 거 제일 안 똑똑한 놈 줄 쫙 세워가지고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 밑에 들러놔놓고 자기가 써먹기 위해서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아닐까. 예.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만 필요한 세상은 아니죠. 예.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 입장으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예. 교육 문제는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김어준의 뉴스 광장에 김진양 그 개성공단 재단 이사장 아시죠 여러분? 예. 그때 이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오랫동안 해주셨는데 그것도 공짜로 해주셨는데 오늘 또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개성공단이 곧 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열릴 것 같고 그 당시에 입주해서 다 쫓겨나신 그 입주 업체에다가 개성공단이 문이 열리면 당신들 다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무조건 간대요. 거의 99.9%가 간답니다. 왜? 개성공단이 쫓겨나가고 제2의 개성공단을 찾아서 동남아로 갔답니다. 가니까 거기는 이미 임금이 40만원 50만원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건을 보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와서 한국에 갖고 오는데 유통비용 그리고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걸린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에는 그렇지 않답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지금 15만원 한답니다. 그리고 숙련된 숙련공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의 능력을 따지면은 거의 뭐 월급 300만원 수준의 일을 해내신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에 물건을
재료를 원자재를 갖고 개성공단을 가면은 저녁에 퇴근할 때 물건을 가지고 나올 정도랍니다. 시간도 절약되죠. 유통마진도 절약되죠. 유통비용도 절약되죠. 개성공단은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근로자들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게 좋답니다. 왜? 같은 동포고 같은 또 말이 통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들이 이 공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불편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없애고 다른 과정을 넣어서 시간을 좀 축소시키고 단축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답니다. 그 제안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랍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통해서 바뀐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죠. 개성공단은 북한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장소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거를 얼토당토하게 지난 대통령이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개성공단 부디 다시 열려가지고 그 당시에 손해봤던 입주업체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거기 다 들어가서 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근로자들도 돈도 많이 주고 이랬으면 참 좋지 않겠나. 한번 바람을 가져봅니다. 아마 한 올 연말쯤이면 그게 가능하지 않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유엔 제재가 풀려야 되는데 유엔 제재에 상관없이도 개성공단이 지금이라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김명님 준비됐습니까? 엄정 감독님, 잠깐만, 엄정 감독님 지금 올라오실랍니까?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도 오고 그래서 오늘 노래 좀 이상한 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성주에서 노래하는 거를 제 노래하는 친구들이 보고는 너 요즘 정말 요상한 노래들만 하더라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 옛날에 이제 그 민중 가수라고 이제 민중 가요만 이렇게 막 불렀었거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러다가 성주 촛불에서 뭐 대중가요 뭐 이런 거 하는 걸 보고는 너 요즘 정말 요상한 거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주 촛불에서 부르는 노래는 민중 가요이고 그리고 성주 촛불에서 부르는 거는 부르는 사람은 민중 가수 맞지 않는 말이 네, 어떤 노래건 노래는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비도 오고 그래서 아쉬움이라는 곡과 그리고 그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 일단 두 곡 연속으로 들려드릴 건데 음향 감독님이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빛 같은 너의 눈망울에 이슬함 맺히고 마주 잡은 너의 두 손을 안타까운 마음뿐 조그마한 너의 두 손을
잊고 말았네. 뒤돌아간 나의 모습 너무나 아쉬워. 달려가 너의 손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주 작은 너의 두 손이 안타까운 마음이 돌아간 너의 모습 너무나 아쉬워. 달려가 너의 손잡고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주 작은 너의 두 손이 안타까운 마음이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 사랑했지만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렸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퍼지는 그대는 성빛 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지. 그대의 눈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저는 사랑 뭐 했지만 떠나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늘 함께 가까이 옆에서 늘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너무 쑥스럽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제가 네,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네, 분위기 그만 잡고 다시 원래 제 분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곡은 오늘 제가 우리 같이 놀아요. 뒤를 뒤며 공차면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콧노래 불러요. 이마에 땅땅 마음엔 꽃빵 나무에 오르네 하늘에 오르네 우리 같이 놀아요. 뒤를 뒤며 뭉쳐면 우리 같이 놀아요. 뒤를 뒤며 뭉쳐면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콧노래 불러요. 이마에 땅땅 마음에 꽃빵 나무에 오르네 하늘에 오르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신 김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두 번째 노래 사랑했지만을 불렀지 않습니까? 사랑했지만을 부르셨는데 저도 그 노래를 어떤 여인에게 들려줬습니다. 저의 아내는 아닙니다. 제 아내는 아닌데 들려줬습니다. 예. 그러고 헤어졌지요. 예? 안 합니다. 예. 네. 옛날 생각나네요.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 차 있지요. 100%지요 그거. 좀 전에 제가 그거 개성공단 얘기하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10월 1일 날 근로자의 날 때 제가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다가 이재동 사회자님한테 그때 혼났었습니다. 뭘로 혼났냐면은 근로자와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의미 자체가 틀리다. 자, 근로자는 부지런히 일한 사람을 보고 근로자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즉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당한 대가를 주겠다. 즉 이거의 주체는 자본가죠. 주인이라는 얘기죠. 사장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노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노동자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의 주체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몫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 주인은, 사장은, 자본가는 나에게 돈을 줘야 된다. 당연히 나는 당신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그 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라는 얘기는 과거의 일제시대 잔재이고 박정희가 근로자라고 썼는 거죠. 지금은 노동자라고 써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노동자를 근로자라고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 이 땅의 근본인, 이 땅의 경제의 근본인 우리 노동자들에게 근로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노동자라고 깍듯이 예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드 백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75회차를 마쳐야 되겠지요.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자, 그 카우보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요. 7월 13일입니다. 저희들에게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다 알고 계시죠? 네. 7월 13일 날 선박숲이가가 그 난리를 지키고, 군청회가 그 난리를 지키고, 7월 15일 날 환경원 와가지고 여기 가지고 우사 다 당하고. 자, 7월 13일 날 그래도 그날은 또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할까요? 여러분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날은 또 기념하는, 기억하는 그런 작은 또 시간을 가질까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예. 자, 사드 백지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575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하는 구호를 하고 오늘 촛불문화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뽑고 철망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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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이 모자 벗고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드철의 성주 촛불 575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는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선 그대 등에 흐르는 빗물은 이 가슴 저리도록 흐르는 눈물조차 그대 모습 꿈속이라도 따스한 불가에서 쉬어가소서. 그대 몰래 소리 없이 흐르는 빗물은 끝없이 솟아나는 차가운 눈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